네, 111자 최고위원회 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께서 모두 말을 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고 감방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릴 때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만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서초동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잘못을 사죄라도 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 서울고법을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권력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면 독재를 마주하게 된다면서 재판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독재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이 후보로 옹립해 대통령으로 만들 윤석열 아닙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껏 휘두른 게 누구입니까? 자신들과 친하면 법의 잣대가 아니라 법의 방패를 치고 반대되거나 비판적이면 칼을 마구잡이로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거스르며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누굽니까? 도둑이 물건을 먼저 훔쳐서 강도를 안 당하게 했다라고 생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민심은 확실합니다. 대한민국 호를 이재명 선장에게 맡겼습니다. 역대 최다인 4,439만 명 유권자가 그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한 국민대법정의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을 동원한 정치 기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법부를 겁박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관찰하려고 합니다. 헌법도 법률도 사법부 고유 권능도 절차도 모두 부정합니다. 그저 분노와 선동으로 대선 참패를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정이 급한 것은 알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 논의를 통해 쇄신으로 풀 문제입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을 무시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구구정당, 해산당에 마땅한 정당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정치는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정당도 헌법을 파괴할 권한은 없습니다. 헌법이 잘못됐으면 국민을 설득해서 고쳐야지 자신들이 헌법을 무시하거나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헌법과 국민을 향한 모욕을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 여당과 경쟁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서광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분리 설립하며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관 조정과 감독을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 8월 28일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던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발 검찰개혁 4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무엇보다 3개월 내 통과라는 시한을 명시한 것은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결단입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인 혁신당의 검찰개혁 법안들과 함께 민주당의 안을 이번 달 중 즉시 병합심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내일이면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검찰개혁을 당론으로 명확히 채택하고 6월 내 법사위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책임 있는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부도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조각을 완료하는 즉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실무 조율에 착수해 법안 통과 이유를 대비한 시행령 초안 마련과 조직 재편 준비, 그리고 국민 앞에 실행 타임테이블을 선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제4기 민주정부의 최대 과업이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결단과 정책 집행력 모두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경찰 소환 통보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2차 통보 출석일 당일입니다. 윤석열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도 경호처를 방패로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무력으로 법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까지 되었습니다.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이자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소환이 아니라 당장 구속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내란 공모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 상태로 산책을 하고 투표 인증샷까지 여느 전직 대통령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비정상입니다. 내란 속에는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2차례 소환을 거부한 만큼 수사기관은 3차 소환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이는 지극히 정당한 절차입니다. 특검 발족을 굳이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구속, 수사기관 재판부가 결심만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고법 앞에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외치던 권성동 의원이 역시나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재명 운운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하루아침에 개념이 탑재되겠습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재판 연기 헌법 파괴라는 피켓을 든 나경원 의원도 보였습니다. 저는 피켓 들고 자아비판 중인 줄 알았습니다. 빠루를 들고 서 있던 나경원 의원은 그렇게나 위풍당당했는데 본인의 1심 재판이 6년 동안 연기된 것을 의식해서인지 피켓을 든 모습이 참으로 궁색해 보였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분이 왜 그렇게 짜치게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을 잘 모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똑똑한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때는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재판이 시작된 것은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나경원 의원처럼 1심에서 6년째 계류정이던 재판을 당선 이후에 후다닥 재개해서 몇 달 안에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게 됩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선 경선에 나섰지 않습니까? 만약 본인이 후보가 되어 대통령이 되었다면 빠루 재판으로 유죄를 받고 대통령직 물러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순순히 그 해임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뻔한데 제발 양심들 좀 챙기십시오. 이러니 국민의힘은 공천할 때 납작 두께를 제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권 초기엔 야당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에 협조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1992년 낙선한 김대중 후보는 미국으로 건너가 평소에 친분있던 미 의원들에게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될 수 있게 우리 김영삼 대통령을 잘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정도 품격은 못 따르더라도 일주일도 안 돼 대선 불복하는 모습은 안 보여야죠. 여야는 경쟁을 하지만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리박스컬의 사례를 보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민족 정기를 말살하려던 일제와 똑같은 짓거리를 합니까? 어떻게 14세에 끌려간 할머니들을 조직적으로 거짓말장이 취급하고 자발적 공창 운운하고 강제징용 당한 분들은 행복한 노예라고 표현합니까? 너네나 가서 강제 노역하고 행복해지세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국민의힘이 바란 것이 민족정기 말살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민족정기를 말살할 것을 획책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니 마땅히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1월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으니 법무부는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최고위원 이혜민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특검법 통과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보복 우려가 있고 통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통합의 정신,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조국 전 대표는 옥중기고를 통해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해야 한다. 내란 종식과 민주 헌정 회복은 극우를 제외한 진보, 중도, 정상적 보수 모두의 과제다. 그렇지만 내란 주동자, 가담자의 역할과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영부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국정 개입의 실체를 밝히고 단죄하는 것, 그리고 검찰권 오남용의 폐해의 책임을 묻는 일은 국민 통합과 헌정 회복의 전제다. 세계의 특검법 통과를 보며 아마 국민 모두가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아직 행정부 곳곳에 남아있는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게는 꽤나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정치 보복에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까? 본인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보복성 언론 통제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억누르고 공영방송 장악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짓밟아온 장본인이 감히 정치 보복을 운운하고 통합의 정신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기만하려 합니다. 국민과 함께 내란의 시간을 견뎌온 대한민국 국회와 6개월 긴 터널 지나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새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통합은 진실 위에 서는 통합입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3대 특검은 정치 공방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결단한 정의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국민들께선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 앞에 국가가 다시 정의로 응답할 것을, 대통령 배우자가 법 앞에서 특권 없이 제대로 심판받을 것을, 어둡고 길었던 내란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져야 하는 자는 책임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통합의 전제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에게 경고합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통합이 아니라 방조에 불과합니다. 만약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 과정이 불편하다면 그냥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 버티기를 멈추고 과분하게 맡고 있는 방통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개혁의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